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유엔에 모여 정상회담을 펼칠 동안 후미진 구석방, 자국에서 정식 파견한 적은 없지만 지들 입으로 대표라 우기는 G4가 모여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과 안보를 위한 비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분단 없는 청년의 사무총장 원상현입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과 안보 그리고 청년들의 통일 비전을 위해 여기 모인 G4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예멘에서 온 나 꿈꽃도 귀신 꿈꽃도입니다. 구텐타 독일에서 온 차붐입니다. 하이, 미국에서 온 테일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국 대표는 다음 달 공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 방경주 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대표 방경주입니다. 우리는 G4요. 자, 모두 환영합니다. 그러면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방경주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제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정작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 비정상인가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만큼 대한민국에서 통일은 항상 뜨거운 감자였죠. 그러면 안건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모두 비정상을 들었네요. 그럼 먼저 차붐 씨, 왜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저 비정상 생각해요. 독일은 민족의 화합으로 평화통일에서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평화통일 과정에서 동독이 큰 역할 하나 해줬어요. 바로 동독 일부 군인들이 군인 그만둔 거예요. 이러한 희생 없었으면 평화통일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문제나 또 있었어요. 동독은 당시 북한 같았고 서독은 당시 남한 같아서 경제력 차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GDP도 9배나 차이 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독일 지금 GDP 4위일 만큼 잘 살아. 4위. 맞아. 그럼 어떻게 성장할 거야? 이때 서독이 큰 역할 하나 또 해줬기 때문이에요. 동독에 통일세 내주고 지속적인 원조나 혜택으로 도와주면서 경제력 차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 나고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서 잘 살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국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빨리 관심 갖고 평화통일해야 돼요. 가족이요? 이산가족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북한, 남한 서로 같은 민족이면 가족이라 생각돼요. 같은 말 쓰고 같은 땅 사는데 나와서 사는 가족 없으니까요. 네, 차붐 씨가 방금 독일의 사례를 말해주셨는데 통계 자료를 보면 2050년에 통일한국의 GDP 규모가 세계 8위로 예상됩니다. 남북이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 힘써서 이런 경제적 성공을 이룬다면 드레스덴 선언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한 것처럼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차붐씨, 저 독일 통일박물관 가봤어요. 가봤어요? 저나 독일 국민들 자주 가요.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한국도 통일박물관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강원도 고성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가봤어요. 이제 가봐야겠죠. 노관심해. 자, 방경주 씨, 방금 차붐 씨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평화 통일을 하려면 양쪽의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랑 북한도 희생을 해야 되네요.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걸 동독과 서독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좀 저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네, 다음으로 나꿈꽃도 씨 말해주시죠. 우리 예멘은 무력으로 통일해서 나 안타까워서 말하고 싶은데 그 전에 우리 예멘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 예멘 처음에 북예멘, 남예멘 나뉘어 있는 동안 많이 싸우고 전쟁했어요. 그런데 전쟁하다가 국경에서 오마이갓 기름 빡 터진 거예요. 이 기름을 보고 정부끼리 오일머니 벌자고 합의해서 통일은 했지만 국민들은 관심 없었어요. 통일하는데 국민들 관심 없어?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결국 다시 내전이 일어났고 북예멘이 승리하면서 우리 무력으로 통일됐어요. 하지만 통일됐어도 우리 문제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문제 하나, 우리 통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통일 반대하니까 여기저기서 폭동, 시위 일어나고 사람들 많이 죽고 다쳐요. 좀 많이 가슴 아팠어요. 문제 둘, 우리 이슬람 문화 믿는데 종파가 서로 다르니까 남예멘은 술 먹는 문화 있고 북예멘은 일부 다쳐진 문화 있어요. 이렇게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이해 못하고 소통도 안 돼요. 저는 만약에 우리 예멘이 관심 가지고 평화적으로 통일했으면 안 이랬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국민들 꼭 관심을 가지고 평화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예멘의 무력 통일과 비슷하게 한국의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떠오르네요. 또 통일이 된다고 해도 북한과 문화가 많이 달라서 의사소통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상자와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력 통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겠네요. 안 돼요. 네, 다음으로 테일러 씨 말해주시죠. 저 역시 앞에 분들 같이 비정상 생각해요. 왜냐면 개인들의 관심, 국가 안보에 더 중요해요. 안보 관점에서 말해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평화 통일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연평? 아,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요? 네, 그거랑 천안함? 천안함 피격 사건? 네, 그것과 같은 북한의 Offensive Act, 즉 무력 도발 막아야 해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국가 안보 important 해요. 그런데 이 안보, 강력한 안보 전략, 정책으로도 되지만 개인들의 안보 마인드도 베이스 돼야 돼요. 미국의 안보 들어볼게요. 올해 5월달에 중국계 미국인 교수 1명, 미국 검찰에 철컹철컹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 미국 기술 중국에 팔아넘길라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국가에 큰 다미지 입힐 뻔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미국 사람 총 3억 중에 단 1명 때문에 이 모든 일 일어날 뻔했어요. 개개인들이 안보에 정말 조금만 관심이 있었어도 it is nonsense.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국가안보 추상적 아니고 거창한 말 아니에요. 당장 흔히 쓰는 SNS 글부터 조심하면서 그런 곳에서부터 안보 시작돼요. 그러니 미스터 빵도 통일에 관심 가지고 한국 안보에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보라는 게 되게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No.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었네요. 당장 제 SNS부터 관리하겠습니다. 네, 테일러 씨가 방금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평화 통일이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국가의 안보도 정말 중요합니다.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약 3,000번의 무력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3,000번? 여기 과거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 횟수를 봐주시죠. 점점 줄어드네요. 진짜 쭈네. 그렇죠. 하지만 당장 6월 30일에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또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에는 북한군 10명이 MDL, 즉 군사분계선을 또 침범했죠. 이렇게 북한의 무력 도발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에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주장했는데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영화 연평해전도 개봉했고 또 청년 통일 비전 안보 발표대회도 있던데 저나 저를 비롯한 청년들이 좀 더 통일과 안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더 다양한 컨텐츠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방경주 씨가 말한 것 말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통일과 관련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테일러 씨. 요즘 청년들 SNS 잘 쓰잖아? 작년에도 루게리 환자들 돕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SNS 덕분에 대박 유명해졌어. 대박났지? 그래서 SNS 이용해서 통일 관심 유도하는 거 어때? 어떻게? 통일 스피치 캠페인 통해서 말이야. 5분 동안 프리하게 통일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요즘 청년들 눈에 인증하는 거 됐으니까 너도 나도 캠페인 참가할 것 같아.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 통일 관심 높아지는 거지. 통일 스피치 캠페인 그거 정말 기발한데요? 저도 할 말 네, 있어요. 차범 씨. 저는 얼마 전에 이태원에 있는 세계 요리 축제에 다녀왔어요. 그곳에 가니까 세계 여러 음식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행복한 감정 공유하는 거였어요. 전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평화통일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느껴보지 못한 화합과 조화의 감정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화 통일 문화 축제 그거 정말 신나겠는데요? 근데 한국 청년들 요새 여행 많이 다니나요? 많이 가죠. 그럼 세계 여행도 많이 가요? 진짜 핫하죠. 그러면 이 세계 여행 갈 때 여행 주제를 통일알리기로 해서 가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한 서로 통일하려면 이 서로 간 합의도 중요하지만 주변 다른 나라도 이 통일에 관심 가져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미국에서 자전거 횡단하면서 위안부 할머니 사건 올리는 제 한국 친구 있어요. That's good. 걔 유명해.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도 좋아하는 여행도 가면서 평화 통일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와, 진짜 통일을 위한 청년들의 비전이 많이 나왔네요. 정리하면 SNS를 통해 청년들의 관심이 모여서 국내적으로는 청년들이 평화 통일 문화 축제를 열고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겠네요. 이 같은 청년들의 주체적인 활동이 대한민국의 통일의 큰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국 대표들과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과 안보
그리고 청년들의 통일 비전을 논의해봤는데요. 박경수 씨, 네.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진짜 잘 온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말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말 잘해. 또 통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에서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음 달에 공군에 입대한 청년으로서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평화통일을 기다리면서 국방에 임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G4 여러분과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회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손잡고 우리 다 같이 불러요.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손잡고 전체 차렷 경례. 필승! 바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